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예고처럼 티스토리 인기극을 벤치마킹인데요. 정말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아시면은 초보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수익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음에서 검색해서 상위에 나오는 글 베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단가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수단, 링크 넣기, 뭐 클릭 이런 거 유도하는 거 해도 돈이 안 되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수익이 왜 오르지 않는지, 왜 베껴서 상위에 있는 사람 글을 베껴서 쓰는데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이 애드센스 수익이라는 것, 이거를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 수익은 객수, 뷰수와 객단가, 뭐 RPM, CPC, CTR 등이 있겠죠. 이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동영상에서 강의에서 여러 가지 정보에서 다루는 부분은 대부분 이 객 단가를 다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광고 클릭을 유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고단가 키워드를 발굴해서 작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에 대한 부분만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거의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뭐 유입에 대한 그런 글을 올려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유입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남의 글이 실제로 인기 글인데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조회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만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글을 베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벤치마킹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껴도 되는 기준 혹은 내가 지금 객수가 많이 나오는 뷰수가 많이 나오는 글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까를 보면은 대부분이 똑같을 겁니다. 블랙키를 사용하던 여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비즈니스 여기를 들어가셔서 모바일이랑 PC 월 단위로 나오는 조회수를 이렇게 체크해서 가장 높은 것, 중간인 것, 뭐 본인들만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5천짜리 정도를 적겠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흔하게 우리가 적는 예시를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지원금이 들어간 금액은 흔히 아는 것처럼 고단가 키워드다라고 아실 겁니다. 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이나 대부업, 뭐 은행 광고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뭐 노년층,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클릭을 유도하기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단가 키워드로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예시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란 예시를 들었을 때 소상공인 지원금이 모바일에서는 7,800회, PC에서는 3,000회 정도로 월 10,000회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소상공인 지원금을 검색했을 때 다음 T스토리에 뜨시는 이분 거를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안 가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색만 하시고 이 다음에서도 검색을 안 해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글만 그냥 내가 냅다 글을 쓰시고 조회가 왜 안 나오지? 돈 되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가시고 이 1등, 2등, 3등의 글을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쓰면은 뭐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이 아니고 하나 썼을 때 10만 원, 제대로 썼을 때 월 5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라는 글을 뺏기고 따라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만 조회수가 나오는 글을 이 첫 번째 올라가신 분이 수익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따라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만 조회수 때문에만 그렇게 바라본 것 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실제로 하루에 몇 조회수가 나오고 이 사람의 한 달간의 조회수가 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거를 적었는데도 상위 올라갔는데도 뭐 하루에 조회수가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뭐 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겠죠. 팁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지 제가 이분의 인기 글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모자이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인기글 한번 보니까 실제로 가장 7일 동안 인기 있었던 글은 전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적으셨는데 조회가 98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내용을 적으신 게 또 94,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적으신 게 87로 이 제목과 똑같은 글을 봤을 때는 일주일간의 조회수가 87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자, 7일간 87 조회면은 하루에 약 12회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 글이 한 달 내내 유지가 되었을 때는 이 1방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36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럼 PC에서 뭐 이건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1800에 대한 조회수에서 월 360을 생각했을 때는 유입이 제일 상단에 있었지만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3.3%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이지만 이분의 1등에서 20등까지 인기 그 글을 제가 대충 조회하고 이분의 글을 몇 개 포스팅 되어 있는지 체크했을 때 1 조회수는 300에서 한 500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분을 이제 벤치마킹을 들어갔을 때, 와, 여기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그리고 들어갔을 때 단추 버튼도 정말 많고, 글도 참 꼼꼼하게 잘 적는 것 같은데, 이분, 와, 수익이 그래도 뭐 하루에 몇십 달러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RPM이 1일 경우에는 하루 0.5달러고, RPM이 뭐 10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쳤을 때는 5달러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뭐 흔하게 요즘 평균적으로 뭐 5달러에서 6달러, 이분도 어쨌든 뭐 거의 관련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높게 찾아서 6달러 정도가 나왔다 치면은 뭐 하루에 3달러 정도 내외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대충 보고 와, 이 사람 거 베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일주일 조회수가 몇이고 이 조회수를 놔도 내가 이 사람 글을 밑에 들어간다던가 이 사람 글을 밀어내고 상단에 올라갔을 때, 아,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대값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 정도가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평상시 RPM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나의 조회수는 어느 정도니까 아,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이런 조회수와 이 정도 RPM을 유지하면은 아, 요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베끼는 것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베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면은 그냥 만조회수 나오니까 야, 상위에 올려가지고 베끼면은 내가 2등, 3등만 되더라도 조회수가 하루에 몇십씩, 많게는 몇백씩도 나올 수 있겠네라고 했지만 결국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나오니까 좌절하고 뭔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 사기꾼들 아니야? 이 맨날 뭐 강의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키워드는 위에 파워링크해서 다 가져가고 특정 사이트, 이것과 관련된 정부 사이트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밑에 블로그까지 내려와서 본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조회수 대비 유입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은 만인데 첫 번째 블로그에 있으신 분이 이 전환이 10%, 20%, 5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올바른 벤치마킹이다 라는 게 결국에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월간 키워드를 보시고 들어갔을 때 뷰가 실제로 일주일 인기글 조회해 보니까 막 500, 600씩 나오고 많게는 999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 나는 이 글을 적으면 될 것 같고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한번 적어봤을 때 절대로 상위에 못 올라간다. 그러시면은 롱테일을 관련해 가지고 넣었을 때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상위에 있는 사람은 이것과 관련된 글은 몇 개를 적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으셔야지 돈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듣고 보니까 쉬운 게 없죠. 그냥 단순히 AI로 글만 베껴서 적으면은 상위에 올라가면은 운 좋게 돈 벌 줄 알았는데 안 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모자이크는 안 했습니다. 제 거니까 그냥 모자이크를 안 한 건데, 자 보시면은 저는 하루에 한 750 에서 800회 정도 조회가 나오는 이제 블로그인데, 첫 번째 인기 글이 192, 이거는 어쨌든 제가 요번에 유튜브 하면서 올려 가지고 192가 된 것 같고, 뭐 1등이 평상시에는 2번 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104, 79. 그래서 마지막 글 갔을 때는 한 50회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의 인기 순위를, 이 정도 조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균 방문자가 한 700명, 700에서 한 800명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좀 베끼해야 할 블로그, 정말 내가 들어가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좀 따라해 볼 만한 블로그가 뭘까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들어가서 잘 찾은 블로그들은 1, 2, 3, 4, 5, 6, 7 이런 순위가 전부 다 999인 게 있습니다. 999, 999, 999, 999. 그런 글들은 롱테일 키워드부터 한두 개씩 좀 따라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막연히 그냥 다음에 검색해서 위에 있는 글 키워드랑 롱테일 키워드 100개 쓰는 것과, 이렇게 조회수가 실제로 나올 때 어느 정도 클릭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구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기글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될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을 어떻게 적는지 AI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엄청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뭐 소제목을 적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버튼을 넣는 것, 링크를 넣고 전면 광고를 띄우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가고, 광고를 어떻게 부착하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광고를 넣고 초반에는 어떤 광고를 넣고 이런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 유도하는 문구, 이건 뭐 너무나 쉽죠. 그냥 뭐 바로가기, 다운받기 이런 거 아실 겁니다. 분명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단가를 올리는 거에 대한 기술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자 벤치마킹 할 때 나의 주제를 우선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제라는 거는 내 글 쓰는 주제입니다.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글 주제입니다. 글 주제. 자, 잡블로그인지 특정 주제인지를 파악해서 그 글에서 검색했을 때 인기 키워드, 월 조회가 최소 5천에서 많게는 뭐 10만, 20만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에 한번 쳐보는 겁니다. 다음에 쳐봐서 상위에서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도 유지를 하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 글의 블로그 제목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그 블로그는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 밑에다가 내려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유입 정도를 파악해보고 이렇게 파악해보는 거죠. 파악해보고 1에서 20위까지는 내가 적을 만한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그 키워드에서 메인 키워드는 뭐고 롱테일 키워드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롱테일 키워드를 혹시 안 적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롱테일 키워드를 좀 적어서 자리를 뺏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처음에 이해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1, 2, 3번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결국 조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객수를 올리는 법, 객단가를 올리는 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적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시즌이나 특정 시점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월 5일 식목일이 곧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한번 검색하면은 검색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우리가 4월 4일에 인기글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놓고 4월 6일에 그 글을 적고 조회수가 나오길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4월 6일부터는 식목일을 검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쨌든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될 것이다, 검색량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를 공부를 하시고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 검색해 보셨다가 뭐 미리 저장해 두시고 나는 내년에 쓸 것이다 라고 저장하고 공부해 두는 그런 정도로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미리미리 글을 올려놓은, 좀 부지런하게 글을 올려둔 그런 상위 블로그를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PC나 이 핸드폰으로 인기글을 한번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PC랑 스마트폰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티스토리 앱을 활용해서만 이 티스토리 앱을 활용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티스토리 앱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이거는 모바일에서 뜨는 것과 똑같은 화면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뜨죠. 오늘의 티스토리 인기글 뜨고 뭐 관련된 인기글이 뜨는데 이렇게 이런 인기글은 도대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이 사람은 정말 다음에 파워 블로거일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 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블로그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글을 읽으시란 게 아니에요. 이 블로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 블로그의 메인이 나오면서 인기 글이 뜨게 됩니다. 인기 글. 그래서 모두 보기를 눌렀을 때 1등에서 20등까지 그 블로그에 일주일간의 인기 글이 뜨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첫 번째에 올라갔던 다음 메인에 첫 번째 올라갔던 글은 999조회, 그리고 그 두 번째에 있는 평상시의 인기 글은 190회, 3위는 127회 정도가 나오는구나. 아, 이 정도의 조회 정도가 나오는구나. 나도 그러면 일주일에 뭐 127회 정도 나오는 조회를 만들 수 있는 글을 적어 보려면은 요런 키워드를 적어 보면 되겠구나. 근데 요런 키워드를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적어 봤을 때는 실제로 월 조회수가 몇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클릭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높으니까 적어 볼 만하겠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런 글이 이 메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검색하는 이 물음표, 아니 물음표가 아니고 이 뭐죠? 돋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란을 눌러 보시면은 이 돋보기란에 블로그 제목을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찜을 해두었던 PC로 대부분 하실 거잖아요. PC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다가 PC에서 인기글 검색을 해보셨다가 그 블로그 내용을 저장해 두시고 앱을 키셔서 앱에서 이렇게 제목을 검색하시면은 해당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메인 표시 누르시면은 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순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기 키워드 조회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고 인기 키워드 조회는 카카오 비즈니스입니다. 월간 조회를 검색하는 거죠. 월간 조회를 하시고 인기 조회를 다음에 검색한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글 제목을 확인하고 앱에서 제목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조회하고 인기글을 1위에서 20위까지 체크를 하면서 주요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내가 좀 비벼볼 만한 그런 글들은 뭐가 있는지 실제로 들어가서 뭐 글을 클릭하거나 광고는 어떤 게 뜨는지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조회가 많이 나오는 글을 벤치마킹해야지 조회가 나오지도 않는 글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물론 체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리하게 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좀 더 영리하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영리하게 벤치마킹하고 상위에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여기 끝까지 좀 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네요. 도중에 나가신 분들은 아쉽게 좀 됐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모르시고 그냥 단순히 다음 상위에서 보라는 글이네 읽고 나가셨으면은 후회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요즘에 근래에 느끼고 있는 건데 결국에 자신만의 특색, 아이덴티티, 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베끼고 그거를 뭐 제 이름을 걸고 나의 닉네임을 걸고 뭔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색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차피 나를 베끼는 사람이 또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을 베끼는 사람이 또 나올 것이고 거의 대부분 AI로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AI로 단순히 글을 가공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색 있는 그런 글이라고 매력 있는 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정말 단순한 벤치마킹 수준입니다. 그냥 정말 1차원적인 벤치마킹 수준이라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되고 단가는 더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 여기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에 $1도 안 나오고 하루에 $2, $3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해 보시다가 재미를 느끼시고 온라인에서 뭔가 사람을 유입시키고 여기서 결과를 내는 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뭐 생각하시고 좀 더 거기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요런 유튜브를 해 보셔도 되고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해 보셔도 되고 뭐 기존에 본인의 오프라인 사업을 또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홍보하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단계적으로 가야지 또 한 번에 점프업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남들보다는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글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베껴서 이 상위의 글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베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유입이 되는 글을 위주로 좀 글을 베끼시면은 베끼라는 게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북붙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벤치마킹 하시면은 유입도 더 잘 늘어날 것이고 그 글을 보면서 클릭이나 글의 구조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 잡기에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무리 조회가 많아도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조회가 많아도 전환율이 높은 글을 적어야 한다. 내 가게로 들어오는 그런 손님이 많은 글, 그런 가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복잡하다 느낄 수도 있었지만 이거를 말로 풀고 동영상으로 풀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하는 거는 이거 한번 검색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예전에 내가 인기 글이 조회수가 몇인지 모르고 베꼈던 거를 벤치마킹 했던 거를 이제는 티스토리 앱을 통해서 인기 영상의 조회수가 총 몇이구나를 보고 내가 이제 실제로 베껴야 될 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지만 댓글로도 좀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 쿠팡 파트너스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하루에 5천만 원도 쿠팡 파트너스 매출을 내본 적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결국 운의 영역이지만 본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적거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